둘이 옆에 야구 취재 51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홍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까지는 둘이 앞에 49년이었는데 이제 51년으로 2년이 늘어났고요. 볼펜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특집 때 저희가 이제 댓글 특집 관련한 거 했었잖아요. 그 관련 내용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묵직하고 예리한 야구 분석 이야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올 시즌 진짜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보통 경제 전망할 때 네. 대내외적 환경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올해 야구가 대내적 이슈가 많다. 맞습니다. 국내로 보면은 프로야구에서도 각 팀의 변화라고 할까요? 물리적 변동성, 네네. 화학적 변동성 모두 커요. 네, 그래서 구도 자체가 많이 영향을 받을 그럴 환경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외부적으로 국제 무대 최고의 야구 대회죠. WBC가 3월에 열립니다. 예, 야구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장 다채롭게 나올 수 있는 시즌이다. 예, 저희가 또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이제 WBC가 3월에 시작을 하고 9월이 되면 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니까 예. 국제 대회도 있는 대내외적으로 정말 변수가 많은 야구 시즌이 될 텐데 그만큼 이야기거리도 많아질 테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팀별로 갖고 있는 어떤 색깔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팀들이 좀 있잖아요. 참고로 물리랑 화학은 전 선택을 안 했고 굉장히 못합니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굉장히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예. 저도 지구과학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해 이제 그 각 팀 이미지를 팬들이 떠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배경으로 볼 때 다른 색깔이네. 그런 분위기로 시즌 맞을 팀들이 어느 해보다 많다. 네네. 예. 좋은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선수 구성도 있고 뭐 스태프의 구성 변화도 맞습니다. 있고. 이게 밖에서 보이는 선수 한 명 추가되고 빠지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변화가 있겠네.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서 저희 스스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요. 네네. 그런 팀들을 저희가 좀 우선 꼽아보면은 KT, 네. 한화, 두산 네. 그리고 삼성 정도가 일단 도드라져 보여요. 물론 SSG 뭐도 좀 변화가 있고 네네네.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내 팀 우선 보이는데 우선 KT는 FA 시장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누구 잡는다 잡는다 하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김현수 선수 잡았고요. 그리고 최원준 선수 보강했고 강백호 선수를 내주면서 보상 선수로 그 불펜 투수죠. 한승혁 선수를 영입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KT가 요소 그동안 목말랐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잘 채운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잘하면 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난해에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계속 가을 야구 경쟁권에 있었던 예. 팀이었는데 차츰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모자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거를 좀 채운 느낌이 맞습니다. 든다. 예. 최원준 선수는 사실 상무에서 전역하고 그 기아로 복귀한 다음에는 기대만큼 성적을 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최원준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최원준에 대한 기대치는 그 중견수로서 수준급 이상의 그 수비 그리고 리드오프로서 출루율 그리고 뭐 기동력 등을 기대하는데 KT가 가장 아쉬워했던 대목이잖아요. 기동력 특히. 그렇죠. 예. 그리고 불펜으로 볼 때 마무리로 최강이죠. 박영현 선수가 있지만 전체 불펜 뎁스는 사실은 얇았죠. 한승혁 선수가 왔다는 거. 이강철 감독 투수 운영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수 선수 이제 얘기인데요. 김현수 선수는 뭐 안타를 몇 개 치고 뭐 가장 꾸준한 타자고 이런 면도 있지만 저는 클럽하우스에서 김현수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돌아올 때 LG 유니폼을 입으면서 좀 많은 변화가 맞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KT 내부 분위기에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KT는 나름대로 고참 문화가 있죠. 그렇죠. 예. 유한준 코치, 네. 박경수 코치, 예. 이런 좀 뭐랄까요, 부드러우면서도 선수들을 끌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클럽하우스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케미스트리, 그 팀 문화 측면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하나의 어떻게 리그의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선수가 가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게 그게 있고 김현수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KT에 합류해서 선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 자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실제로 그 김현수 선수가 LG로 옮기면서 LG에서 당시 이제 김현수 선수를 다니면서 운동을 했던 선수 중에 성장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또 최은성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KT의 젊은 타자 특히 뭐 안현민이라든가 예. 이런 선수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면 성장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KT 이강철 감독이 또 이렇게 베테랑들을 잘 쓰는 예, 예. 베테랑들 입장을 잘 이해하고 쓰는 방식의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 다만 KT가 이제 외야수가 좀 넘치는 상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김현수, 최원석이 다 갑자기 오면서. 외야수 부자가 됐어요.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가 숙제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현수, 최원준이 가세를 했고 안현민이라는 이제 신인왕 출신의 걸출한 카드가 외야에 한 자리 있잖아요. 기존의 외야를 맡고 있던 이제 배정대, 김민혁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거를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까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샘 힐리어드 외국인 새 외국인 타자. 거포용. 이 선수는 원래는 외야수인데 네. 이제 일루 쪽으로 쓰겠다. 네. 이제 이렇게 밝히긴 맞습니다. 했지만 이제 캠프를 좀 가봐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외야수가 넘치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이제 KT가 풀어야 할 맞습니다. 숙제로 보입니다. 이게 잘 시너지가 일어나면 되게 좋은 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또 팀 색깔의 변화가 되게 두드러질 팀. 이제 외국인 선수가 네. 대규모로 바뀌었고 한화 얘긴데 폰와라고 불렸잖아요. 이제 폰세 와이스 이 두 명이 한 30승 넘게 했던 예. 듀오인데 근데 다 빠졌어요. 둘 다 뭐 좋은데 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3승 3패 3세이브 16홀드를 한 예. 한승혁 선수도 KT로 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하나를 두고는 사실 지난해 연말이죠. 네. 이 손혁 단장하고 좀 통화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FA 보강한 부분 그 대목에 대해서 강백호 선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이유는 네네. 그 팀 방향성의 그 불가피한 변화. 그에 따른 선택이었다. 네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 지난해 하나는 사실 선수 2명 갖고 야구를 할 수는 없지만 폰세 와이스가 너무 도드라졌어요. 맞아요. 유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폰세 와이스가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난해 팀 평균 자책이 3.55로 1위. 네. 팀 선발 자책도 3.51로 1위였어요. 맞아요. 누가 봐도 투수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선은 그에 반해 조금 쳐졌죠. 팀 OPS가 0.730으로 5위. 팀 홈런이 116개로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5강 턱걸이를 할까 말까 할 정도의 공격력이었다. 성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어쨌든 그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바뀌었고 특히 투수 2명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에르난데스, 화이트 네. 이 두 선수 가세했고요. 또 아시아 쿼터로 그 대만 출신 선수죠. 왕옌청. 왕옌청인가요? 네네. 왕옌청. 발음 좋아요. 아니 그 본토 발음하고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역시 뭐 상하이 보고 좋아하시는 게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운드 자체에 큰 변수가 생겼다는 게 그 하나로서는 마운드가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을 갖고 시즌을 막고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기대는 하겠지만 그렇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네. 공격력 쪽에 최대한 상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시즌을 막고 풀어가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최소 득점으로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 네네네. 높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그 기대폭 좀 줄여놓고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강백호 선수 영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포용으로 리드오프도 가능하죠. 이 선수가 요나단 페라자 2년 전에 2편 시켰죠. 꼈던, 네. 근데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팀 OPS나 팀 홈런수가 전체 3강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나의 변동폭이 아주 우상향으로 극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력에 투자를 한다는 건 좀 리스크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전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건 페라자와 강백호 모두 예. 이 대전구장의 오른쪽 담장, 예. 오렌지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몬스터 월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좌타자, 예. 라임 드라이브성 타구를 잘 때릴 수 있는 좌타자라는 점은 그쪽을 좀 깎아내야 되나 이제 왼쪽으로 옮깁시다 하면서 일단 벽에 맞춰서 이제 이리타리 이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페라자가 사실은 공격력 쪽에서는 약간 기복이 좀 있었잖아요. 예. 잘 될 때 잘하다가 아주 안 풀리기 시작하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하나 그리고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
이런 변수가 있었는데 어쨌건 페라자가 다시 떠나 있는 동안 수비 실력은 확실히 늘었다. 그리고 지난번 안성호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심리적인 컨설팅 받으면서 예. 멘탈 코치의 도움으로 심리적 예. 안정도 찾았다. 예.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샌디에고 구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예. 한화가 이제 샌디에고랑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뭐 일종의 이제 뭐 팀 고향 출신의 박찬호 선수가 샌디에고 고민이기도 그렇죠. 하고 전직 한화에서 뛰기도 했고 멘탈 코치가 박찬호 선수는 아니겠죠. 예. 귀에 피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력 코디네이터죠. 예.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인 손차훈 코디네이터가 샌디에이고에서 이제 연수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뭐 연수도 예. 사실상 직원으로 일했죠. 프런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샌디에이고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이걸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라자에 대한 기대가 이 지난번 영입했을 때보다 확실히 높다. 요게 하나 있고 강백호 보상 선수 관련해서 한승혁 선수. 한승혁 선수가 갔잖아요. 이제 요 내용도 조금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모두를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불펜진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막 박상원, 주현상, 한승혁 중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고려해서 다음 시즌 세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이제 캠프에 들어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만들어 가겠지만 가을 야구에서 문동주 선수가 뒤에 있을 때 팀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를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고카두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를 시작한다. 이번 캠프를.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지 중 하나. 물론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활약해 주는 게 제일 좋죠. 예.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문동주가 뒤로 가면 정우주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우주 선수를 앞으로 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의 선택지를 가지고 캠프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문동주 선수 사실 뒤로 뺀다는 건 엄청 파격적 선택이고 그렇죠. 본인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건 사실은 조금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렇죠. 예, 김경문 감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밀하게 보겠네요. 사실은 문동주 선수가 그 이전 시즌 막판에 조금 팔꿈치는 어깨 쪽에 예. 약간 어려운 측면이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게 있어서 개막도 좀 천천히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들을 한꺼번에 딱 고려를 하면 뒤로 빼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김서현 선수랑 더블 스토퍼로 가는 그렇게 건데. 되든 뭐 8회 9회를 왔다 갔다 하든 뭐 어떻게든 그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꽤 세 보인다.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건 계속 봐야 예, 되는 거고 예. 거기에 왕앤청 선수가 이건 다른 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왕앤청 잘 뽑았다. 아시아 코토로는. 이런 얘기를 들리는 거 보면 다른 팀들도 왕앤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요거를 바탕으로 하면 일단 스토브리그 동안 공격을 확 강화시켜 놓은 가운데 투수진에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올 시즌 다시 한번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다. 이용균 기자 왕앤청 선수 올해 많이 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그 중점적으로 실질적인 비중에 비해 많이 언급하는 것 같은 왕앤청 느낌. 선수가 여기저기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 같은데 김경문 감독 한화 김경문 감독 그리고 KT 이강철 감독 이것도 계약 기간 마지막 해예요. 예, 그렇죠. 그럼 워낙 딱 베테랑 감독으로서 이제 힘을 줄 수 아는 포인트를 잘 짚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칙적인 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요것들이 팀 색깔 변화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변화를 겪은 팀. 두산이잖아요, 두산. 예, FA 맞습니다. 시장에서 적극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예.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감독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은 감독에 따라 다르죠. 뭐 네. 관리형 감독이 있고 좀 반대로 주도하는 예, 흐름을 자기의 메시지를 갖고 끌고 가는 감독들이 있는데 이 감독 교체에 따른 그에 따라서 이제 파동이 다르잖아요. 근데 김원영 감독은 좀 클 것 같다. 예, 변화가 좀 변화의 폭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산이 이승엽 감독해서 그 다음에 조성환 감독 대행 리더십으로 잠시 이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김원영 감독인데 김원영 감독 색깔은 기존 그 리더들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감독 WAR 두고 이제 보통 많아야 3, 4승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경기 중에 일어나는 거를 사실은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팀 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건 캠프부터 그라운드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김원영 감독 이용 기자도 뭐 많이 만나봤지만 네네. 그 선수 시절부터 그 애칭이 별명이 어린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만날 때는 어린 왕자 느낌이에요. 부드럽죠. 그런데 맞아요. 그 들리는 거. 이 김원영 감독 어때? 그리고 어땠어? 하고 좀 이렇게 리더십을 살펴보면은 정말 상남자.
예, 요즘 말로 생캐. 생캐. 센 캐릭터라고 네네. 하고요. 어린 황제라기보다는 어린 황제. 아니 뭐 로마지. 아직 어리지 않죠. 예, 그렇죠. 예전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인가요? 아니 네로 황제 너무 네로는, 센가? 네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네. 센가요? 아니 조선 시대 수양대군? 카이사르 정도 가시죠. 예, 카이사르. 알겠어요. 네. 이게 또 김원영 감독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죠. 농담입니다. 좀 네. 비유를 하자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김원영 감독이 김태형 감독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만 확실히 조금 센 캐릭터고 네, 끌고 네. 가는 스타일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FA 선수 한두 명 들어오고 나오는 것보다 두산 자체 시즌에 큰 영향을 미칠 김원영 감독의 캐릭터다. 이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투지를 꽤 강조하는 스타일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산의 어떤 팀 색깔의 변화, 이제 이전 시즌과는 다른 네. 변화가 예상이 될 테고, 두산이 FA 시장에서 186억을 썼잖아요. 예. 총 최대 총합으로 박찬호 유격수 박찬호에게 80억, 이영화에게 52억. 물론 내구 잔류 FA들이 많지만 투수 최원준에게 38억, 외야수 조수행에게 12억 원, 특히 이쪽 다 합해서 186억 원을 썼는데. 근데 두산이 팀 전력이 나쁜 팀이 아니잖아요. 2년 연속 와일드카드에서 떨어져서 그렇죠. 가을 야구를 갔던 팀이고. 맞습니다. 여기에 외부 영입도 있었고 감독 변화도 있었고 어떤 팀에 대한 투자 의지가 강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목표는 남다르다. 5강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더 위일 거 아니에요? 네, 뭐 한국 시리즈 보고 그렇죠. 시즌 들어갈 겁니다. 네네. 두산은. 이런 움직임이 네. 있다는 점에서 두산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실제로 두산을 강팀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 캠프 가봐야 맞습니다. 되지만.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원로 야구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야구계 선배쯤 되는 야구인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승엽 감독이 실패하길 바랬다. 이승엽 예. 감독은 이제 한국 야구에 되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국민 그렇죠. 타자 소리를 예.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서 솔직히 성공하면 야구 전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엽 감독이 이제 코치 생활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하고 해설위원 등등을 하다가 바로 감독이 된 케이스잖아요. 최강야구 감독을 하다가 감독으로 가는 그냥. 부산 사령탑으로 갔죠. 예. 그래서 뭐 성공할 수도 있는데 만약 성공을 했더라면 뭐 이승엽 감독의 능력상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나쁜 전례가 되지 않았을까. 프랜차이즈 유명 정말 예. 리그 전체 스타급의 선수가 코치 없이 감독을 해서 바로 성공을 하면 그러면 나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무슨 메시지인지는 뭐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스타 플레이어 출신 중에 이제 은퇴하고 네네. 여러 활동을 하는 그 야구인들이 네. 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네. 한국 야구 자체가 토양부터 다지기 위해서는 조금 저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이 조금 아쉽더라도 코치 경험 쌓고 감독을 한다면은 조금 더 전체적인 그 디조다 데스가 맞아요. 깊고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맞죠. 그런 메시지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한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감독 시켜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일단 그 과정보다는 코치를 거쳐서 감독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어쨌건 이제 요미우리 코치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험을 쌓는 건 정말 잘한 선택이고 맞습니다. 예. 정말 응원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러면 진짜 성공하는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예.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토브리그에서 186억 쓴 두산도 있지만 가장 알찬 스토브리그를 보낸 팀이 이 팀이다라는 얘기 있어요. 예. 삼성 라이온즈. 예, 삼성 얘기를 하면요. 네. 바로 저는 올해 상위권 구도로 그냥 얘기가 전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올해 윈나우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윈나우라고 뭐 여러 번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1983년생 최고참 야수인 타자인 최용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우리가 올해 윈나우라는 거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디펜딩 챔프 LG가 뭐 우승 후보 1순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많이들 얘기하죠. 예, 네. 근데 대항마 1순위 누구냐 그러면 삼성일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연말에 네. 그 이종열 단장하고도 통화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삼성 타순 얘기가 나왔어요. 최용호 선수가 가세한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이대로 뭐 개막만 맞는다면 건강이 맞는다면 라인업이 10개 구단 중 가장 쌀 것 같다. 이런 그 솔직한 아주 덕담을 제가 건넸더니 네네네. 사실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떼면은 여러 단장님들이나 감독님들은 에이 이게 좀 발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종열 단장께서는
그럴 것 같죠 하면서 예, 기대를 하더라고요. 조금 편한 대화 분위기라 그럴 수 있었는데 네네. 내부에서도 뭔가 자신감을 갖고 시즌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럴만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후라도 선수가 외국인 투수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죠. 새 외인 투수 맷 웨닝인가요?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투수 쪽 파트에 조금 뭐가 변수는 있지만 매닝은 뭐 라인업 자체는 네. 예, 베스트로 흘러갈 경우 삼성은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강 상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는 또 해설위원도 좀 전화를 드려봐야겠다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SBS 스포츠 최원호 위원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최원호 위원도 LG, 네. 삼성 그리고 여기에 KT까지 3강으로 꼽더라고요. 3강. 예, 그러니까 네. KT 얘기, KT가 3강이야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외국인 투수가 모두 바뀌었죠.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네. 메사우어, 뭐 케일럼, 보실리. 네. 저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될 이름인데 뭐 이 선수들이 변수라면 변수지만 그 강백호를 내주고 영입한 건 아니지만 김현 선수가 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죠. 예, 근데 네. 김현 선수가 막 강백호 선수만큼의 폭발력은 보이긴 힘들겠지만 김현 선수는 굉장히 꾸준하고 맞아요. 예, 앞으로 네. 또 뭐 2, 3년은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발휘하지 않을까. 음. 강백호 선수는 최근 몇 년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 선수가 상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원준 선수가 뭐 기대치에 가까울 경우 KT의 목마른 부분 외야를 기동력 해결해주고 네네. 한승혁 선수까지 가세한다는 거. 그냥 적재적소에 결과적으로 잘 영입을 해서 보강을 시켰다. 잘 채워졌다. 예, 여기에 국내 선발이 고용표 선수, 소용준 선수 그리고 그 지난해 좀 활약을 했죠 이적 때 오원석 선수. 오원석 선수 정말 좀 여기 어마어마했죠. 배재성 선수가 합류했는데 국내 선발층도 최강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국내 선발은 어떻게 상수를 깔아놔야 되니까. 여기는 선발 로테이션 돌리기도 힘들어요. 예. 외국인 둘에 아시아 쿼터 있고 국내 선발이 이렇게 쨍쨍한 다른 팀 예. 하면은 이 선발 안에 들 선수들이 예. 4명이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외야도 조금 돌릴 수 있는 뭔가 여유가 로테이션 있고. 할 수 있는 네. 데스가 생겼잖아요. 이런 점에서 KT가 굉장히 꾸준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 들어보니까 동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한화까지 네. KT 한화까지가 그래도 4강 전력에 들어가는 팀 아닌가 싶고요. 두산, SSG, 기아, NC 여기에 뭐 넓게 보면 롯데까지. 네네네. 롯데는 사실은 보강이 뭐 뚜렷한 건 없었는데 외국인 투수의 변화가 많고 네네. 한동희 선수가 제대해서 돌아오죠. 가세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상무에서 보이는 퍼포먼스와 그 지난 11월이죠 도쿄돔에서 열린 한일 그 평가전 네네. 거기서 보이는 타격 보니까 많이 성장했구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FA 선수를 하나 영입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키움 정도만 제외하면 나머지 팀들은 그냥 거의 TJ 같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해설위원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이제 이동욱 해설위원 대표팀 코치 역할도 같이 하잖아요. 이동욱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아직 캠프 전이고 뭐 이제 전력 구성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지만 예측하기 되게 힘든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일단 LG 삼성은 2강이 아니겠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LG를 2강으로 뽑는 이유는 단연히 디펜딩 챔피언이라서가 아니라 대표팀 코치로서 이제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을 좀 봤잖아요. 예. 지난 연말에 대표팀이 꾸려졌었으니까 거길 보면서 LG 출신 대표 선수들 예. 이래서 LG가 우승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거기에 뭐 박혜민, 신민재, 박동원 등등등 해서 LG 출신 선수들이 이 친구들은 야구를 할 줄 아는구나. 그게 이동욱 위원이 말할 정도면은 네. 예, 선수들이 진짜 뭐 어느 야구 IQ가 높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대표팀에 와서도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이제 예. 그 훈련 전에 경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것들이 확실히 갖춰진 선수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강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삼성은 이제 잘 빌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동욱 위원도 키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진짜 모르겠다. 여기서 가장 올 시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올 시즌 바뀐 제도 하나 아시아 쿼터. 기아만 내야수를 뽑고 나머지 다 투수를 뽑았잖아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전력에 힘이 될지 그게 네네. 변수다. 예. 실제로 아시아 쿼터를 대부분 투수를 뽑다 보니까 지금 투수 FA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녹화 시점 기준으로 김범수, 조상우 선수가 아직 계약을 못한 맞습니다. 상황이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력이 2강 외에 나머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아시아 쿼터가 과연 몇 선발에 들어가서 활약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중에서도 다크호스를 뽑으라면 NC. NC를 다크호스를 뽑을 수 있는데 일단 최원윤 선수는 KT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따로 이제 FA 시장에서 뚜렷한 영입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다승왕인 랄리 톰슨 외에 새 외인 뽑은 커티스 테일러 선수. 이 선수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이제 이동욱 의원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호준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트 패디보다 낫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야, 하트패디보다 나을 정도면은 뭐 폰세 MVP급. 폰세가 떠오르는 건데요. 예. 그 정도로 물론 이호준 감독의 이제 입담을 좀 고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NC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LG 얘기하고 이제 삼성을 이강호를 뽑은 중에 하나가 삼성의 힘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동욱 해설위원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최용호가 몇 번에 들어가야 될지 상상해봐라. 맞습니다. 최용호 4번에 넣기 어렵잖아요. 거기 예. 뭐 김용웅, 디아즈만 기준이 있는데 예. 그러면 맞습니다. 최용호 몇 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저도 그 이종률 단장하고 타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김지찬 그리고 김승현 선수 앞에 있고요. 네. 구자욱 선수, 디아즈 그리고 뭐 최용호, 김용호 5번 갈 수도 있지만 네. 김용호 그리고 최용호 6번 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뒤에 이재현 선수도 있고요. 강민호 선수도 있고요. 9번까지 쉬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야 최용호가 6번 치는 타순 이거 만만치 않다. 예. 사실 기아가 우승할 때도 그렇고 잘할 때는 최용호가 한 5, 6번 정도 들어갔을 때가 진짜 센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부상 선수들이 생기면서 최용호가 어쩔 수 없이 4번을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진짜 강팀은 최용호가 6번 치는 팀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삼성이 진짜 셀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SSG도 최정이 6번에 들어가는 타순이 된다면 요것도 만만치 않은 거다. 타선의 힘에서. 김재현 선수 가세와 에레디아 있고 뭐 하면 이 타순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해요. 네네네. 그렇게 돼서 팀의 주축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이 6번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면 그런 강팀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 시즌은 정말로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팀. 디펜딩 챔피언 LG는 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LG가 아마 지금 녹화 시점에 지금 시무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데 제가 코칭 스태프 조각을 마쳤길래 제가 아침에 차명석 단장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뭐 올 시즌 전체 전망에 대한 얘기가 그냥 살짝 나왔죠. 네. 비공식 대화지만. 네. 그랬더니 차명석 단장도 외부 시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LG 제외하고 가장 구성이 잘 된 팀은 역시 삼성. 예, 삼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요. 사실은 지난해 말이죠. 네. 그 차명수 단장하고 영예학 감독이 같이 출연하셨을 때 그 두산이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예, 뭐 두산이 잘하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예, 악플이 2배로 달리고. 근데 두산도 아마 전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삼성 갔다는 데는 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스태프분이 1군 배터리 코치가 일본인 코치더라고요. 그게 좀 눈에 띄는데 스즈키 후미히로 이 코치가 KT를 거쳐서 지난해에는 SSG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했죠. 그런데 제가 이 코치를 선임하게 된 배경을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영빈 총괄이죠. 총괄 총괄 어디 코디네이터가 KT의 2군 감독으로 계실 때 함께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수즈키 코치에 대한 뭐 평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거죠. 내부 인사가 그런 데서 추천이랑 뭔가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최종 선민 단계까지 그런 이제 힌트가 됐던 것 같아요. SSG에서도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수즈키 코치는. 예, 그렇습니다. 자, LG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팀 색깔 바뀌는 팀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팀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요 팀의 색깔도 바뀝니다. 대표팀. 대표팀 색깔도 좀 바뀐 것 같아요. 1차 캠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9일부터 사이판을 시작하죠? 9일 사이판으로 떠나는데 일단 29명의 선수가 합류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투수가 16명, 야수가 13명이고요. 1월 9일부터 13일간 벌입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23년에 도쿄돔에서 WBC 1라운드가 열리는데요. 첫판 호주전
저희가 그때 라이브를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예, 방송 시스템 문제로 실패를 했죠. 네. 예, 근데 그날 7점, 7점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8점을 내주면서 졌습니다. 그날 경기가 3월 9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투수들이 자기 공을 100번 못 던졌어요. 그때 전광판 구속 레이더건이 잘못된 건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100% 컨디션에서 한 60%, 70%, 뭐 요거 좀 오가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캠프에 투수를 16명이나 데려가는 것도 그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시키겠다. 제가 최원호 해설위원 아까 통화를 했는데 네네. 이분이 대표팀 QC 코치기도 해요. QC랑 컨트롤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컨트롤. 네. 이것도 말 잡아주네요. 몰라서 제가 컨트롤 못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퀄리티 컨트롤 코치 전체 전력을 두루 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원호 코치 이제 설명에 따르면 대표팀이 선수를 훈련을 시키면서 역으로 계산을 했다 그래요. 날짜를 따져가면서. 네, 3월 5일, 네. 올해 3월 5일 1라운드 첫 경기 체코전이 열립니다. 이날을 디데이로 어떤 투수들의 컨디션을 최대한 맞춰야겠다는 계산이고요. 사이판 캠프에서 사실은 뭐 피칭을 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죠. 네. 몸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일간 뭐 3텀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앞서 2텀은 캐치볼 정도만 투수는 하고요. 그렇겠죠. 나머지 한 텀은 조금 빠른 선수의 경우 하프 피칭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심스럽게. 네, 그 결과적으로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갔다가 2월 15일에 오키나와 네.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시 모입니다. 근데 선수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2월 15일에 조금 가급적 선수들이 투수들이 그 청백전에 한두 번 정도 등판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각 팀에서 열리는 청백전에서 실전 투구에 가까운 투구를 한두 번 정도는 하고 그게 청백전이 아니더라도 라이브 피칭을 네네네. 한두 번 하고 들어오는 상태. 그럴 경우에는 3월 5일에 그 베스트에 가까이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2023년 호주전에 저희가 된통 당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2월에 첫 훈련을 했죠. 모여서 애리조나 할 캠프에서. 때, 네. 미국 애리조나 캠프에서 했는데 날씨도 안 좋았지만 그때 무슨 애리조나에 눈보라 갇혔어요. 저희가 무슨 훈련을 그쯤에 하나 살펴봤을 때 불펜 피칭을 막 하고 있었어요. 개수 올리기도 어려운데 그 정도면 네. 사실은. 그러니까 개수를 못 올렸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경기에 들어갔다 100%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3년 전 WBC가 반면교사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 명단 보면 이제 아직 뭐 해외파가 합류하기 전이라서 국내 선수로 다 꾸려지긴 했지만 뭐 실력은 있어 보인다. 이제 대표팀을 꾸릴 만한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예전 대표팀과 비교하면 뭔가 화려함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것도 이제 대표팀 색깔 변화에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한 대표팀 감독이 네. 2006년이죠. 초대 WBC 그 대표팀 코칭 스태프 20년 들어왔고요. 예, 20년 전이에요 벌써. 최근에도 대표팀 스태프에 뭐 거의 뭐 고정 멤버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네. 국제대회 경험이 많은데 그 이번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뭐 생각을 했던 거 전력강화위원회랑 상의를 하면서 네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판 합류하는 캠프 명단도 그렇고 최종 엔트리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면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유지영 감독이 최근에 한번 제가 뭐 인터뷰 섞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팀의 진심인 것이 느껴진다. 오히려. 예. 아. 굉장히 열성적으로 대표팀의 그 소속팀에서 했던 거 이상으로 막 그냥 열의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쨌든 WBC 하면 야구는 최고 대회예요. 그렇죠. 당연히 다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가끔은 대표팀에 나가는 거 WBC에 뭐 차출되는 게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 이런 시각이 드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뭐 이게 오해의 소질이 있겠지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되게 심했어요.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2년 WBC 때도 그 선수 출전 수당 예.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오래된 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소송이 걸렸습니다. 예. 그때서 그래서 KBO 경비가 그 재판에서 다 까지고 예. 그 와중에 뭐 누가 밥값을 얼마 썼네 뭐 이런 예. 얘기도 까지는 바람에 되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선수들이 보상 문제에 되게 민감해진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역 특례랑 관계가 없는 대회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시끌시끌하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예. 다들 막 대표팀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신나고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아까 유지현 감독이 대표팀에 오래 그 몸담았고 경험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여러 선수들을 봐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표팀 그 선수들을 보면서 어린 선수들이죠. 젊은 선수들을 눈망울이 초롱초롱 빛나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표팀이 최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대 맞습니다. 비교하자면. 네. 그러나 그런 그 케미스트리 면에서는 뭔가 단일팀에 가까운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이번 대표팀의 승부수이자 기대 요소 같고요. 뭐 여러분 기억하시길 2006년에 네. WBC에서 저희가 8강전인가요? 뭐 승리한 다음에 그 서재영 지금 뭐 NC 코치였나? 네네네네. 그때 막 태극기 꽂고 막 마운드에다가. 마운드 에인절 스타디움이었어요. 그런 열의가 있는 것 같고 뭐 음악하는 분들이 그 돈을 얼마 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카네기홀에 쓰는 게 뭐 최고의 영광이 되는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MG 선수들이 있겠지만 젊은 선수들이 WBC에 지금 태극 마크 들고 나가는 모습이 내부에서 지도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희 이번 3월에 최대 무기, 최고의 병기 그거는 힘이 그 마음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진짜 되게 바람하지 않는 모습일 예. 것 같고 예. 기대도 그래서 더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준비들이 잘 이루어져서 예. 3월에 열리는 본대회 때 베스트 예. 컨디션 그리고 예. 베스트 멤버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꾸릴 텐데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도쿄돔에서 열린 한일전 두 번째 경기에서 네. 정우주 선수 활약이 진짜 눈부셨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정우주 선수가 이게 사실 발탁이 된 게 네. 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제 고척에서 훈련을 마치고 네. 이제 일본으로 떠나는 그 시점에서 가만히 보니까 문동주, 원태인 이런 선수들이 등판을 했다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 때 힘들었으니까. 선발을 누굴 내야 되는데 하는데 연습 과정에서 보니 정우 선수 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김광삼 코치, 유택현 이런 그 투수 파트의 그 코치들이 네. 좀 제안을 했나 봐요. 감독한테. 데려가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선발 선발로 쓰자. 선발 쪽에서. 예, 그래서 그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그게 뭐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했고 3월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대회 준비하면서 체코전에 누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전일 텐데 일본전에 누구 쓰고 대만전 그리고 호주전 네네네. 그런 판단을 할 때 그 코칭 스태프들의 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호주 선수는 그날 뭐 그 얘기 듣고는 조금 얼었다 그래요. 사실은. 저요? 왜 이렇게 예, 해서?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가서도 처음에 공 몇 개 던질 때는 떠는 게 보였대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해소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우주 크게 되겠구나. 배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지도자들이 좀 스태프들이 다 감독 출신이고 뭐 다 이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잖아. 이런 얘기를 다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표팀 코칭 스태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해외파 선수들 예. 그리고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뭐 하프코리언이라고 불리는 그 한국인 피가 섞인 선수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참가하고 싶다, 참가할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각 소속 구단과의 예. 허락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메이저리그 구단 또 상황이 또 좀 다르니까. 그렇죠. 예, 좀 뭐 봐야겠죠. 다행인 건 예. 그나마 이정우 선수랑 김하성 선수는 이제 김하성 선수는 재계약을 했지만 원래 있던 팀. 예. 그러니까 뭐 잘 알고 있고 메디컬 테스트 관련해서 뭐 부상 이슈만 없으면 뭐 허락을 해줄 것 같은데 송성무 선수는 뭐 새 팀이다 보니까 예. 그건 좀 더 봐야 되고. 예, 그 본인도 참가하고 싶어하고 구단도 일단은 뭐 참가를 좀 뭐 양해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가봐야죠.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1월달에 가서 예. 이제 1월 말 2월 초가 되고 이제 그쪽 캠프 쪽에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캠프 합류라든가 대표팀 합류가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보려면 야 벌써 새 시즌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원래는 1월 25일쯤 이제 캠프가 시작하는데 9일부터 벌써 대표팀 캠프가 꾸려진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2026년 병원연에는 야구가 조금 더 일찍 우리 곁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판 캠프에 네. 저희 후배 기자죠, 네. 심진영 기자. 에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또. 그래서 떠오른 에이스 뭐
프로야구로 따지면 정우주 정도의 조금 좀 뭔가 상종가. 정우보다 예. 나이가 많긴 한데요. 아, 네. 많이 많죠. 좀 이미지도 다르긴 한데요. 네. 심진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캠프 상황을 들어볼 예정인데 제가 심진영 기자한테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방송을 볼 수도 일단 이거 전화할 거야. 이거 혹시 보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새해도 최강 올패는 여러분에게 야구의 깊이 있는 소식 재미있게 버무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